동대문 새벽 시장. 철컥거리는 셔터 소리. 깨진 아스팔트 위로 끌리는 손수레 바퀴. 저는 지금 옷 보따리를 짊어지고 걷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걸었던 이 골목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었고 지금은 일당 5,000원짜리 품팔이입니다. 70세. 허리는 굽었지만 아직 힘은 남았습니다. 짐을 부리고 젊은 사장 앞에 섭니다. 그가 던진 10,000원짜리 한 장. 오늘은 2배로 일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젊은 사장은 모릅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였는지. 50,000원짜리 수표를 목도리처럼 두르고 300명 직원을 부리던 동대문의 왕. 그 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추락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숨도 고르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저는 은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행원 놈들은 돈 냄새를 모릅니다. 숫자로만 돈을 배운 놈들이니까요. 진짜 돈은 손에 쥐어야 압니다. 담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하고, 먼지가 묻어 있어야 하고, 구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위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제 수중엔 달랑 5,000원이 있었습니다. 고향은 경상도 시골. 밭 팔아서 만든 5,000원.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며 울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아껴 쓰거라. 하지만 저는 그날 밤 5,000원을 다 썼습니다. 가위 한 자루를 사는데 다음 날부터 저는 남들이 버린 1,000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동대문 뒷골목에서 재단사들이 버린 천을 모아서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길거리에서 팔았습니다. 한 장에 100원. 하루에 10개를 팔면 1,000원.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을 모았습니다. 처음으로 천을 샀습니다. 도매상에서 면 원단 10m.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시장 아줌마들에게 팔았습니다. 10장을 만들어 팔면 미천에 2배가 남았습니다. 3만 원이 6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12만 원이 되고 12만 원이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돈 버는 거구나. 땀 흘려서 만든 물건이 돈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남들이 밍크코트에 미쳐 있을 때 저는 솜 넣은 패딩을 팔았습니다. 밍크는 비싸. 서민들은 못 사. 그럼 대체제는? 남들이 꽃무늬를 찍어낼 때 저는 인넨을 팔았습니다. 꽃무늬는 유행 지나면 끝이야. 무지는 영원해. 남들이 백화점에 입점할 때 저는 동대문에 남았습니다. 백화점은 수수료를 떼 직거래가 이익이야. 귀신 같다고 했습니다. 동대문 바닥에서 저는 유행을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60평 매장이 100평이 되고 100평이 200평이 되고 직원이 10명에서 50명, 100명, 300명. 건물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님, 건물 사시지 그러십니까? 월세 내시는 게 아까우시죠? 저는 건물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은행 대출 받지 않았습니다. 이자, 남 좋은 일 시키기 싫었습니다. 제 철칙은 하나였습니다. 카드는 안 받는다. 외상도 없다. 오직 현금. 셔터를 내린 밤,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손으로 셀 때의 그 저릿한 감각. 저는 그 무게만 믿었습니다. 사과 박스. 그 누런 박스에 돈이 꽉 찰 때마다 제 인생도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사과 박스 10개. 50억 원. 건물 3채를 팔고 빚 다 갚고 손에 쥔 현금 50억 원. 그 돈을 장롱 속에 쌓아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바닥의 왕은 영원히 나다. 하지만 왕좌에서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은퇴는 지옥이었습니다. 65세. 저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옷 장사 안 합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제 인생을 거기 묵습니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뜻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300명의 직원들. 마지막 날 그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저도 울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골프라도 치지 그래요? 여행이라도 가요. 골프, 여행. 한 달 만에 질렸습니다. 치열하게 살던 놈은 놀 줄을 모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TV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낮잠을 잡니다. 저녁이 되면 소주 한 병을 마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때 사위 놈이 찾아왔습니다. 명문대 나왔다고 평소에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놈입니다. 장인어른, 요즘 누가 미련하게 현금을 쥐고 있습니까? 돈은 굴려야 돈을 법니다. 제 친구는 코인으로 강남 아파트 샀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그름을 읽으셔야죠. 그름. 그 단어가 제 내관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40년 동안 유행의 흐름을 지배하던 나한테 흐름을 가르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코인이 뭔데? 사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막대가 쭉쭉 올라갑니다. 파란색 막대가 쭉쭉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장인어른.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어치 샀으면 지금 100억입니다. 100만 원이 100억.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기야. 하지만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후배는 이더리움으로 10억 벌었습니다. 제 선배는 알트코인으로 50억 벌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코인 관련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월급쟁이 탈출, 파이어족 달성, 이 코인 사면 100배 수익. 영상을 보는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트가 보였습니다. 급등하고 급락하고 제 눈엔 그게 코인으로 안 보였습니다. 98년도 치마 길이 유행 주기, 2002년도 월드컵 티셔츠 판매량, 그거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거 옷 장사랑 똑같잖아? 남들보다 먼저 사서 비쌀 때 팔고 튀는 거.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기업 분석, 기술, 그딴 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눈치 싸움. 그건 제가 전문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40년. 저는 누구보다 빨리 유행을 읽었습니다. 코인도 똑같아. 차트만 보면 돼. 패턴만 읽으면 돼.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보여주마. 내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란 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늙은 수컷의 마지막 객기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거래소 앱을 깔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계좌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코인 이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이 멋있는 걸 골랐습니다. 인공지능, 코인. 이름부터 미래 같았습니다. 5억 원을 넣었습니다. 장롱에서 사과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털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서 입금했습니다. 뭐에 쓰실 겁니까?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상관없소.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억 원을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억 원.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차갑습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이게 5억이라고?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수.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1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이 5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억 2천만 원. 새벽 4시. 5억 8천만 원.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6억 원. 자고 일어났는데 1억이 벌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허탈했습니다. 옷 팔아서 1억 남기려면 티셔츠 5만 장을 팔아야 합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6개월을 굴러야 합니다. 그런데 마우스 몇 번 딸깍거렸더니 1억이라니. 내가 바보였어. 40년 동안 노동한 내가 멍청했어. 땀 흘려번 돈이 갑자기 똥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쳐 돌아갔습니다. 6억을 빼지 않았습니다. 더 넣었습니다. 5억을 더 넣었습니다. 11억이 됐습니다. 이틀 뒤 13억. 일주일 뒤
15억. 저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사과 박스를 뜯었습니다. 건물 판 돈 45억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50억 원 전부. 이건 돈 복사하기다. 이건 디지털 동대문이야. 사위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재벌 회장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50억이 55억, 55억이 60억.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이게 돈 버는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웃어요? 그냥.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제가 100억을 만들 계획이라는 걸.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악마가 주는 보너스는 거기가 끝이었으니까요. 폭락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소 알림. 보유 자산 마이너스 10% 하락.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마이너스 10%. 60억이 54억이 됐습니다. 뭐야? 당황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조정이야. 조정. 옷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장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마이너스 20%, 54억이 48억. 이건 뭔가 이상한데.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개발자가 도망갔대. 다 팔아. 패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이건 개미 털기야. 동대문에서 40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바닥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겁먹고 팔아치우는 사람들. 나는 다르다. 나는 상인이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타기다. 물타기. 떨어진 가격에 더 사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것.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수익입니다. 그래, 더 사자.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50억을 다 박았으니까요. 저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다 털어 넣었으니까요. 돈이 필요해.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돈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제 뒤를 잇겠다며 준비하던 카페 사업, 매장 보증금 10억 원, 제가 관리하던 그 돈, 잠깐만 쓰는 거야. 딱 3일만 2배로 불려서 주면 아들도 고마워할 거야. 미쳤던 거죠. 자식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억 원. 아들 통장에서 제 거래소 계좌로 10억 원을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도박을 했습니다. 선물 거래.
레버리지 50배, 50배를 빌려서 베팅하는 거래. 10억으로 500억을 굴리는 겁니다. 한 방이면 돼. 딱 한 방이면 다 만회해.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듯이 차트가 수직으로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거래소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속보 해당 코인 개발자 잠적 시세 조작 혐의, 검찰 수사, 착수 투자자, 피해 수천억 원 추정. 일명 러그풀. 양탄자를 확 잡아당겨 사람을 잡아뜨리는 사기. 화면을 봤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60억, 50억, 40억. 안 돼.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꺼져. 나가. 저는 아내를 밀쳤습니다. 30억, 20억. 멈춰, 멈추라고.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 팔립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래량 0, 10억, 5억. 레버리지 50배. 빚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청산. 10억이었던 아들 돈이 1억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으악. 저는 핸드폰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액정이 와자작 깨졌습니다. 입안에서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혀를 찔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10만 원, 단 10분. 사과 박스 10개 분량의 현금. 40년 인생. 아들의 미래. 숫자 0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돈 타는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그냥 증발했습니다. 으악. 저는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깨졌습니다. 피가 벽에 묻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카페 계약금 내야 하는데 잔액이 이상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10억. 다 날렸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긴 침묵.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차갑게. 제 인생이 걸린 돈인 거 아셨죠? 제가 3년을 준비한 거 아셨죠? 그걸 아버지가 도박에 날렸다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제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 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풀게. 아빠가 다시 이래서.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게요. 아들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저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50억을 날렸다고, 아들 돈 10억까지 날렸다고, 집도 팔아야 한다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아들은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화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더군요. 결국 제가 기어들어온 곳은 다시 여기, 동대문입니다. 옛날에 제 밑에서 일하던 후배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밥만 먹여주게. 짐이라도 나르겠네. 후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사장님, 아니, 형님, 일당 5,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고맙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현재입니다. 등에 맨 옷 보따리가 천근만근입니다. 젊은 사장이 던진 5,000원. 주머니에 넣습니다. 잠시 벽에 기대어 쉽니다. 옷감을 만져봅니다. 거친 면, 부드러운 실크. 이 옷감들은 무게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만지면 느껴집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만져지지도 않는 그 숫자에 미쳐서 이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렸을까요? 유행을 선도한다고 자만했지만 결국 저는 탐욕이라는 가장 흔해 빠진 유행에 휩쓸려 익사해버린 늙은이였습니다. 혹시 지금 땀 흘리지 않고 돈 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만 아는 정보라고 믿으십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노리는 미끼입니다. 동대문의 새벽 바람이 오늘따라 살을 애는 듯이 춥습니다. 저는 다시 보따리를 칩니다.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내일도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모레도 70세 늙은이가 5,000원을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골목을 걸을 것입니다. 이게 제 벌입니다. 이게 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